참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 해명 안내문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작냐 좀 많냐라는 차이가 있지 대부분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라는 점,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Don't worry, doctors. 안녕하세요. 대박병원 절세비법 저자 윤창인 세무사입니다. 원장 선생님들의 절세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어너리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KMA TV 배 기사님께서는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네. 원장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국세청에서 문서를 통보받는데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국세청에서 원장님께 어떤 문서들이 통보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원장님이 병의원을 운영하실 때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는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의원을 운영하시면서 국세청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는 문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명 안내문 통지서, 그리고 현장 확인 통지서, 세무조사 통지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간은 해명 안내문 통지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명 안내문이라고 하면 원장님 입장에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연차가 오래되신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과거에 사후검증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사후검증이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고 내용 확인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용어상 내용이니까 원장님에게 좀 더 현실적인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그러면 해명 안내문 통지서가 어디로 오느냐? 병의원 사업장 주소로 오느냐, 아니면 원장님 집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는 집 주소지를 이 해명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에 계시면 우편함에 해명 안내문 통지서가 이제 와 있는 거죠. 제목에는 뭐 필요경비 과다계상 해명 안내문, 이렇게 뒤쪽 문서 서류에 해명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거의 대부분 해명 안내문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이 작냐 좀 많냐라는 차이가 있지 대부분 세금 추징을 받게 된다라는 점,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떨 때 해명 안내문 통지서가 나오고 어떨 때 세무조사 통지서가 나오냐일 건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급여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전공들 있지 않습니까? 내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뭐 소아청소년학과, 이렇게 주로 급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공은 매출이 뭐 10억이 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해명 안내문을 통해서 국세청이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급여가 주로 많이 있는 성형외과, 뭐 피부과, 치과, 그리고 일부 안과, 뭐 이런 부분, 이런 전공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검증을 하고 있다는 큰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명 안내문을 받게 되는 이제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뭐가 통보가 나왔으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 이 해명 안내문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 담당 직원이 내 병원을 콕 집어서 선정을 한 거냐? 어떻게 선정이 된 거냐?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할이라는 이제 관할 세무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원장님의 주민등록상 집 주소지로 결정이 됩니다.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 주소지가 서울 압구정동이다라고 하시면 강남세무서가 관할이 되는 거고요. 서울의 역삼동이다 그러면 역삼세무서가 관할 세무서가 되는 겁니다. 뭐 경기도 분당이 집 주소지 있다라고 하면 분당세무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를 관리하는 서울이다 그러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제 지방국세청이 되는 거고요. 경기도는 이제 중부지방국세청, 그리고 인천이다라고 하면 인천지방국세청, 뭐 대구지방국세청, 뭐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관할이 이제 나누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우선 서울의 강남 압구정동에 주소지를 두고 계시는 원장님, 병원을 예를 들어서 분당에 두고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압구정동이 집이시니까 강남세무서가 관할세무서가 되고요. 서울이니까 지방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그 윗단계는
윗단계인 이제 국세청 본청이 있는데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니까 개인 납세국이 관할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 개인 납세국에서 일단 사후 검증, 현재는 신고 내용 확인이라는 내용으로 해명 안내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국에 있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대상자 명단을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방국세청 성실납세 지원국 담당 세무공무원은 서울이면 서울 소재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이면 경기도권 세무서, 뭐 대구지방국세청이다 그러면 대구 지역 세무서에 병원은 원장님 이제 개인소득세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소득세과가 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 본청에서 선정해서 관할 지방국세청 성실납세 지원국에 대상자를 내려보내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내려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직원이 원장님을 직접 이렇게 선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뭔가 신고 내용이 이상해서 담당 직원이 뭔가 이렇게 나를 선정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해명 안내문 이에 다른 자료 처리라는 과세 자료 처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 세무공무원 이제 재량으로 문제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내문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원장님이 병의원 이제 소득세 일반적인 성실신고 사업장인 경우에는 6월 달에 신고를 하고 7월 한 달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보통 8월 중순에 해명 안내문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장님 집 주소지로 해명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원장님은 이제 그걸 받아서 기장 세무사님하고 보통 상담을 해서 소득세과 담당 세무공무원과 소명을 하고 또 자료 제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추징을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명 안내문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설명할 내용이 있지만 지금 시간은 간략하게 큰 내용의 해명 안내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세무사님. 그러면 해명 안내문을 받는 병의원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 네. 100개다 그러면 네. 100개 병의원의 해명 안내문이 네. 6월달 이후에 다 고지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이제 이 다른 업종하고 같이 이제 국세청 업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병의원 업종을 딱 집어서 병의원만을 해명 안내문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국세청 이제 개인 납세국에서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러 업종이 선정되면 이제 병의원은 그 업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세청 개인 납세국에서 10,000건을 내려보내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0,000건 중에 서울지방국세청 해당 분이 1,000건을 받았고 또 강남세무서는 그 1,000건 중에서 강남세무서 해당 몫인 100건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100건 안에 병의원이 일부가 있는 거고요. 다른 업종도 같이 섞여 있고 이 해명 안내문을 처리하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한 명이지만 처리하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여러 업종을 처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